자, 이 밖에 또 2차 피해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왜 피해자들한테 뭐 의상이나 아니면 뭐 어떤 늦게 돌아다니는 거 이런 부분으로 참 왜 그랬어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행동들에 의해서 피해가 일어난 이후에 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뭐 웃고 있다거나 일상적인 뭐 식사를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피해자가 이럴 수 있어? 피해자답지 않아. 피해자답지 않을 경우에 피해자로 보지 않는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역시나 이런 말들도 2차 피해가 될 수 있죠. 2차 피해 정도의 판단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원의 입장과 태도가 바뀐 중요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예전에는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그 이후에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평온하게 하면 저 사람이 당하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웃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회사를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항상 울고 있어야 되거나 찌푸리고 있어야 되거나 뭐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예전에 실제로 법원에서도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가해자한테 연락을 했다거나 아니면 가해자에게 일상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러면 이거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거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아픈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그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찌푸리거나 울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피해자에게,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즉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폭력이라는 건 거죠.